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시장에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오늘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많이 빠졌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2,400선까지 빠진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잘 잡으면 특히나 스몰캡 쪽에서 기회 잘 잡으면은 앞으로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수익이 날 만한 기업들이 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한중 NCS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입니다. 순행식 ESS 선도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체질적으로 바뀌었고 순행식 BESS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을 해서 실적이 우상향이 전망되는 낙폭 과대주입니다. 네, 한중 NCS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어떠한 기업인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업입니까? 예, 한중 한가운데 서자 하는 거고 사명에서 이렇게 풀자보면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자 이런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95년에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로 설립이 돼서 지금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문 업체로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24년 6월 달에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한 순행식 냉각 시스템 글로벌 선도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본다면은 ESS 부품이 56%로 이제 50%를 넘어섰고 EV 전기차 모듈이 28%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인 내연차 부품은 16% 정도의 매출 비중입니다. 3분기에는 ESS 부품 쪽에서 56%의 매출을 일으킨 회사입니다. 특히나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럴 테고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최근에 ESS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중 NCS가 ESS 쪽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AI, 챗 GPT발 AI 이슈가 되면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이라는 거는 생산하고 수요하는 시간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 부하를 안정화시키고 또 예비 발전의 용량을 확보를 하고 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니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ESS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이제 BES, 배터리를 통한 ESS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대형 고밀도 ESS에 대한 필요성이 커집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배터리 내에서 열, 온도 관리 중요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온도 관리 중요성이 되고 대용량화가 되면서 기존의 방식은 공기를 식재해서 공냉식이라고 하죠. 간접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지만 이제 직접 냉각수를 통해서 하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시장 형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순행식은 공냉식 대비 온도 편차, 충방전 횟수, 전력 소비, 또 설치 면적, 그리고 대형화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이제 시장 형성이 본격화되고 여기에 이 한중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순행식 냉각 시스템 이제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한중 NCS가 이제 뛰어들어서 선두주자의 플레이어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고객사는 어느 쪽에 있고 앞으로 관련된 매출 쪽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업체 NB쿨이라는 CATL 그 배터리 업체의 자회사가 이제 이쪽 분야에 있는데 어쨌든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미 다수의 특허를 좀 갖고 있고 주요 기반 기술을 내재화를 했습니다. 이제 H백이라는 일단 온습도의 공조 시스템 그리고 냉각수 온도 관리를 하는 칠러 또 플레이트를 포함해서 쿨링 모듈까지 이 기본적인 기반 기술을 내재화를 해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 거래, 핵심 거래처는 삼성 SDI입니다. 사실 삼성 SDI 하면은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지금 ESS 매출 비중이 좀 작은 편입니다. 24년 기준으로 13% 정도지만은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SBB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삼성 배터리 박스. 그러니까 삼성 SDI의 ESS 제품명인데요. 1.0에서 1.5 대용량 출시를 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고 25년에는 전체 에너지 솔루션 매출에서 ESS를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삼성 SDI의 ESS 매출이 앞으로 2년간 연평균 36%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한중이 독점 납품을 하게 된다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거래처 다변화가 이제 서서히 일어날 텐데 25년 1분기에는 유럽의 유명한 태양광 EPC 업체인 SML에도 거래처 다변화가 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ESS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순행식 냉각 시스템 매출 비중이 23년에 9%에서 말씀드린 3분기 기준으로 56% 그리고 금년 연간으로 58% 그리고 내년에는 77% 그리고 26년에는 83%가 되면서 실적 호전의 중심이 바로 이 신규인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고 일단은 삼성 SDI가 핵심 고객사이고 독일의 SML로 거래처도 25년부터 다변화된다. 이런 측면이죠. ESS 쪽의 매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거래처도 지금보다는 더 다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삼성 SDI 쪽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는데 앞으로 거래처 다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좀 실적을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SS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좀 전체적인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다른 쪽은 사실은 조금 중요시 안 해도 된다는 측면입니다. 네. 우선 이제 수익성이 수익성이 가장 높을 분야가 이제 이 순행식이 네. 되겠고 공냉식도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내연차 부품은 조만간 영위를 안 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년 동안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2년에 영업 손실 139억, 23년에 127억 원을 좀 기록했지만은 24년에는 이 수익성이 높은 순행식 ESS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순행식 매출은 23년에 100억 정도에서 24년에는 1000억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1880억, 그리고 26년에는 260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실적의 중심이 되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66억 원 정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이고 25년에는 2000억대 중반 그리고 26년에는 3200억 정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도 270억 정도로 레벨업 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2년 동안 대규모 손실에서 이제 순행식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금년도는 70억 정도 턴어라운드. 그리고 앞으로 영업이익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새로운 분야를 통해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중의 모습입니다. 네, 한중 NCS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였는데 이번 해 들어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앞으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야 할 텐데 주가 흐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61,800원대까지 찍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65% 넘게 빠진 상황인데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6월 24일 날 상장했으니까 사실은 새내기주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모 가격이 지금 이제 3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2만 1,000원대니까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상장하고 거의 한 달 정도 기록했던 6만 2천 원 대비는 정말 많이 하락한 상황이니까 투자가들의 좀 아픔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된 배경에는 우선 이제 EV 전체적으로 EV 쪽에 대한 배터리 분야에 대한 캐즘 이슈가 좀 네. 있었던 있었던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2.0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대두됐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프리코스닥이라고 하죠. 상장 전에 투자했던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물량이 오버행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여전히 프리코스닥 물량에서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이 보유한 물량은 여전히 상당 부분 7% 정도가량이 있고 투신권 매도가 지금 일 평균 15,000 정도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투신권 매도는 조만간 일단락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참고적으로 볼 부분은 10월 23일 날 이 투신권과 기타 법인의 큰 물량이 시간외로 블록딜로 매매가 됐었습니다. 이때 37,400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보고 시간에 블록딜로 참여를 했던 기관 투자가들마도 이제 손절매가 되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 낮아졌다. 자, 차세대 대용량화되고 특히 삼성 SDI 기준으로는 SBB 1.5 대규모 모듈이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되면서 차세대 BESS 시장에 성장하는 것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되고 글로벌 선도주다 하는 측면. 또 이제 PER, 주가 대 수익 비중을 본다면은 금년은 턴어라운드니까 50배 정도지만 내년에는 19배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10배 정도로 급격히 낮아졌으니까 가격 매력도, 그러니까 고가 대비 많이 빠진 하락 매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적 대비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생길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앞으로 전기차용으로도 이 순행식 쿨링 플레이트를 포함해가지고 순행식 시장이 새로 열릴 개연성도 있다. 이건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에 대해서 한중에 대해서는 지금 투신권 매물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 전략을 쓰고 10월 24일 날 블록딜을 했던 가격이 37,300원이라면 7% 지분을 가진 기타 법인의 매물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나올 개연성이 작다. 이런 측면이다 보면 투신권 매물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저점 매수 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턴어라운드 그리고 차세대 BESS의 글로벌 선도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한중 NCS 여러분들 아마 뭐 여름에 핫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가 수준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부담이 없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